안녕하세요. 데이터와 수다의 박 팀장입니다. 오늘도 주식 관련한 얘기를 하나 들고 왔는데요. 어, 주식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저희가 분석을 하다 보니까 최근 데이터까지 많이 좀 훑어보게 되는데, 한 가지 발견한 게 있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급하게 저희가 보고서도 좀 만들고 유튜브로도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활용한 빅데이터는 검색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주식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작년에 어떤 키워드를 초반에 많이 검색을 했는지를 봤더니 주식하는 방법, 주식 계좌 개설 방법, 주식 사는 법 이런 키워드들을 많이 검색을 하셨더라고요. 2020년도 한 상반기를 검색량을 봤을 때요. 주식 사는 법이라는 검색 지수를 보면 코스피가 가장 하락을 했던 3월 19일, 뭐 3월 13일 이런 때 이제 주식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검색을 하셨거든요.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를 보면 대략 그 세 가지 키워드의 검색 주의가 이렇게 나타나요. 주식하는 방법이라는 검색 지수는 3월 달에 최고점을 찍고 이후 낮아져서 주식 코스피의 증가세와 비례해서 올라가는 경향성을 보였으나 12월 30일까지만 해도 가장 높았던 3월 대비로는 아직 낮은 상황이었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그 주식 계좌 개설 방법이나 여기 뭐 주식 사는 법이라는 검색량은 3월 대비로 굉장히 낮게 나타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죠. 요게 반드시 그렇게 뭐 인과관계라고는 볼 수 없지만 주식하는 방법은 완전 처음에 검색을 하는 그런 키워드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주식을 계좌를 개설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개설하는 방법을 검색을 할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주식을 어떻게 사는지가 가장 핵심적으로 궁금한 것들이죠. 그래서 지금 주식 계좌 개설 방법과 사는 법 같은 지표들이 올라오기 시작을 하면, 가장 높았던 2020년 3월 수준으로 올라오기 시작을 하면 요거는 하나의 사인이 될 수 있다. 무슨 사인? 신규 투자자가 또 한 차례 몰려오고 있구나라는 사인이 될 수 있다라는 점들을 좀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며칠이 채 안 됐지만 한 1월 10일까지를 기준으로 조금 데이터를 봤더니요. 지금 세 가지 지표 중에 주식하는 방법, 주식 계좌 개설 방법이 크게 올라와 있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고, 주식 사는 법, 그러니까 가장 검색량이 많은 키워드인 주식 사는 법은 2020년 3월 가장 그 코스피가 하락했던 시점보다는 약간 못 미치긴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올라온 모습들을 볼 수가 있다. 앞에 장표랑 비교해 보면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궁금한 건 누가 늘은 거야?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다 늘은 거야? 아니면 어떤 연령대에서 늘은 거야? 아니면 남자, 여자 비교했을 때 어떤 소비층이 늘은 거야? 라는 것들을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이 남성층을 보면 확실히 3월 대비해서 올라왔는데 계좌 개설 방법, 주식 사는 법은 조금 미진한 모습들을 좀 보이죠. 반면에 여성층을 좀 보면 세 가지 키워드 다 눈에 띄게 올라온 모습들이 보여요. 심지어 제가 앞서 가장 검색량이 높은 키워드라고 했던 주식 사는 법에 대해서는 3월보다 훨씬 더 높게 상승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물론 1월 8일날 올라갔다가 뭐 1월 9일 뭐 이런 때는 좀 처지긴 했지만 사실 1월 9일과 10일은 주말이었으니까요. 요거는 이제 금요일 날까지 높아진 거니까 굉장히 작년보다도 오히려 관심이 더 높아졌다라는 거에 대한 반증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이거를 연령별하고 같이 교차를 시켜서 보면 조금 더 선명하게 어떤 층에서 늘었는지를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성 30세 이상부터 지난 3월 대비 검색량이 크게 늘은 것들을 볼 수가 있죠. 어떤 부분들로 그들이 트라이 해봐야지라는 그 동기부여를 했을까라는 지점도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작년에 3월은 주식이 폭락을 했을 때라는 거예요. 즉, 그 지난 3월 신규 투자자의 유입 시그널이 폭락이었다면 이번 1월의 유입 시그널은 반대로 상승이다. 근데 왜 지금이냐는 거예요. 그런 주식 태도가 뭐 상승장이니까 바뀌긴 했겠지만 이게 코로나라는 변수 그리고 실물 경제가 회복이 안 됐다는 상황에서 뭐가 기폭제가 됐을까라는 지점들을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SNS 데이터를 좀 가져왔어요. 이게 실제로 SNS에서 소비자들이 고민하는 내용, 언급하는 내용들을 보면 이 작년 3월과 달라진 분위기를 조금 읽어낼 수가 있겠더라고요. 작년에는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회라는 포인트가 작용을 했죠. 지금이 내가 어쨌든 부를 축적하고 지금의 상황을 조금 타개할 수 있는 타이밍이다. 지금이 기회야라는 얘기들을 많이 했을 거고요. 그런데 지금 소비자들이 주식과 관련해서 하는 얘기들을 봤더니 부럽다는 얘기가 많아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저희는 한 가지 더 키워드를 찾아냈는데요. 소외감, 박탈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소외감이나 박탈감이 결국에는 주식을 해야 돼라는 조바심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 지점이 작년과 가장 큰 차이다라는 것들을 좀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하는 말씀들을 보면 그래요. 그 30대인데 나만 정체된 거 아닌가? 이런 얘기들 충분히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간략한 지표로 말씀을 드렸지만 아마 올해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주식을 하려고 고민을 하시는 분들께 정말 중요한 지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혹은 그 지금 주식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지금 시장의 여러 가지 시그널들을 보시잖아요. 이거 계속 오르다가 내가 언제 매도를 해야 되지? 뭐 SNS에 보면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 매수는 타이밍이지만 매도는 예술이다 이런 말씀도 있던데 지금은 그 기업의 호재 같은 것들 아니면은 금융시장의 금리, 환율 아니면 그 국제 정세 같은 것뿐만 아니라 이 코로나로 인해 각박해지고 뭔가 조바심을 내는 소비자의 소비 심리의 변동성도 같이 읽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내가 계속 이 주식을 큰 돈을 넣을 거야? 아니면 주식시장에 들어갈 거야? 아니면 기존에 내가 주식시장에 들어가 있지만 이 매도 타이밍을 어떻게 잡지? 라는 것들을 고민하실 때 이런 소비 심리를 좀 더 과거보다는 그리고 또 작년보다는 올해는 특히 좀 더 중요한 하나의 축으로 읽어야 되는 것들이 필요하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밖에는 눈이 굉장히 많이 오는데요. 빙판길 조심하시고 운전 다들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